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언제 어떤 시민이 더 내고 더 받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야?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국민연금 개혁안 글씨.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아 그렇게. 이거 안 됩니다. 국민연금 이제 개혁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게 언론사마다 조금 방향이 좀 다른데, 보도의 방향이 좀 다른데, 어떤 곳은 국민연금 개혁,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있고, 어떤 데는 어른 세대가 짐을 미래 세대, 자식 세대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쓴 이제 언론사들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변화인지를 보자고. 1안과 2안이 있었던 거야. 지금 현재 국민연금 우리 얼마 내고 있죠? 이거부터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9%를 내고 있어요. 소득의 9%를 내는데 그 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인 4.5%를 가입자가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9%를 내는 거야.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9%를 본인이 다 내는 거지. 그러니까 2배를 내는 건데, 둘 다 일단은 더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안은 13%를 내자, 2안은 12%를 내자. 그러니까 4%, 3%를 더 내자는 거야. 현행 9%에서. 근데 이건 낼 때고, 납입을 할 때는 이렇게 내고, 받을 때 수급은 몇 퍼센트를 하자? 지금 현행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금을 받는 건 40%야. 그런데 1안은 더 내고 더 받아야 되니까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올린다? 40에서 50%로 올리자라는 거야. 2안은 아니다, 우리 더 내지만 40%를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안과 2안의 공통사항이 뭐냐면,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거는 동의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왜 더 내는데 동의를 하죠? 기금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9%를 내고 40%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게 이미 추산이 되어 있으니까 더 냅시다. 그래서 고갈되는 기간을 뒤로 조금 밀어봅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현재 기준에서 그대로 뒀을 때 언제 이 기금이, 국민연금의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이냐, 그게 몇 년도냐면 2055년도인 거예요.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늦춰보자, 더 내서. 그래서 1안은 2061년도에 고갈되는 거예요. 6년 정도가 뒤로 밀리죠. 2안은 2062년도. 사실 1년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 1년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1안이나 2안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득 대체율 40%에서 50%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둘 다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1안과 2안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 소득 대체율 요 40%, 요 40%라는 소득 대체율이 어떤 기준이냐. 근로자가 20살부터 60세까지, 만 59세까지 40년을 납입하고 연금을 받았을 때 기준이에요. 40년을 납입해야 소득 대체율이 4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 정도 되냐, 이게 사실은 실제 소득 대체율이겠죠. 그래서 그게 한 2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 생각해봐, 20살부터 60살까지 국민연금 납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거의 없겠지.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0년을 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은 실질적으로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일단 만 64세, 그래서 65세까지 납입하는 걸로 바꾸자. 일단 더 길게 내자라는 거야. 더 길게 내고 많이 받자. 10%를 올리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고용이 안정된 사람들, 오랫동안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확보된 사람들은 좋아지는 거지. 오래 냈으니까 많이 받을 때 인상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짐을 밀었다라고 하는 게, 생각해봐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잖아요. 이 표현에 야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더 내는 건 누가 더 내는 거야? 지금부터 젊은 세대 모두에게 더 받는 건 지금 수급자들. 지금이라고 딱 표현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을 앞으로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먼저 돌아가. 그래서 웃긴 게 일단 다 같이 많이 내자. 그리고 일단 더 받자. 그런데 딱 2030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잠깐만, 우리 더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2061년이면 고갈된다면서. 그거를 근데 거기 모여있던 시민대표단 500명이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 1안과 2안 중에 1안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거. 왜 동의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듣고? 2061년에 고갈되는 건 맞는데, 아니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됐다고 국민들의 노후를 내팽겨 둘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뭘 하면 된다? 지금 같은 적립식 국민연금 방식을 버리고 부가식, 바로 주는. 부족하면 누가 주면 된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해서 계속 정부 부채를 늘려가면서 더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보세요. 2024년에 지금 연금 개혁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연금 개혁은 언제 했을까?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했어요. 2007년 노무현 당시 때 소득 대체율 60%였던 거를 40%로 축소시킨 거라고, 오히려. 그럼 왜 그때 축소했어? 인구 통계를 봤더니 이거 못 주겠는 거야. 왜냐면은 인구가 많을 때는 납입하는 사람이 많다가 연금 수급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줄 수 있지, 60%. 그런데 점점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인구 통계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고. 그래서 60%에서 40%로 줄일 때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압박, 반발, 불만을 수용하면서 억지로 개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다시 40으로 줄였던 걸 50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인구 통계의 방향을 역행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2024년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우리 2061년 이후부터 세금으로 우리 세대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2040년대 이거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못 줄 것 같다, 소득 대체율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런 개정이 또 나오면 어떻게 돼? 젊은 세대들은 낼 때 많이 내고 나중에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는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나온 게 재밌는 게 2015년생이 2061년부터 내야 할 국민연금이 본인 소득의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기본 35%, 최대 42.6%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면 국민연금으로 42만 원 내야 된다.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그럼 2015년생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앞으로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젊은 세대에게 이 짐을 떠넘긴 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우리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돼? 내 노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나의 노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잘 설계해보고 계획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기사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00명이라는 사람이 시민 대표단이라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냐? 사실 내가 꽂혔던 부분이 거기야. 기사의 제목 타이틀이 뭐였냐면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기사 헤드라인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떤 시민이 더 내고 더 받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1안과 2안을 보면 당연히 1안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 더 준다고 하잖아.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어. 그 500명을 구성하는 그 기준이 연령, 성별,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지 나이가 50대인지 60대인지 30대인지 20대인지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인구의 비례해서 인구 구조의 비례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5, 60대가 더 많고 20, 30대가 더 적은 채로 시민 대표단이 꾸려졌는데 이 공청회를 할 때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처음에 1안과 2안을 양쪽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가 딱 반사적으로 느끼는 건 뭐야? 아, 5, 60대는 1안을 찬성했겠네. 이제 곧 연금 받으니까 더 받으려고 했겠네. 근데 전혀 아니었어. 반대의 상황이었어. 5, 60대가 걱정을 했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면 나중에 20, 30대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고갈되고 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투표한 이 5, 60대가 많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2차 투표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막 해준 거지. 아, 이게 사실은요 2061년에 고갈되고 끝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50%의 소득 대체율로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켰다는 거지. 1차 투표 때는 그래서 이게 과반이 안 나와서 2차 투표를 다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5, 60대가 아 그런 거라면 1안을 해도 되겠다라고 많이 잘 모르겠다 해서 1안 투표로 옮겨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괜히 우리 세대의 이기심으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짐을 주기 싫은 마음을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다 줄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안심시켜서 옮겨갔다는 거야.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그 공청회 투표에서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약속은 정부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개정되고 있잖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공적 연금이 다 한 방향으로 간다고. 그게 뭐야?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구가 줄고 있지는 아직 않지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20년 뒤에 우리가 그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인구 통계라는 거는 그해 나오는 거잖아.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왜? 올해 태어난 애들이 20년 뒤에 20살 되잖아. 갑자기 10년 뒤에 5살짜리 애가 태어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인구 통계는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막 큰일 났다. 우리가 20년 전에 예측했던 인구가 틀렸어. 이럴 일이 없다고. 이해가 되죠? 인구 통계는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출산율이 뭐 0.7, 0.6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산해보면 나오거든. 아 이거 못 주겠는데? 소득 대체율을 낮춰야 되겠는데? 되게 단순한 계산이야. 근데 그거를 이번에 1안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는 건 그 추세를 역행하는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